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방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조국이란 인물이 이렇게 우리 세대에 중요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83학번 김근식 교수는 조국이란 인물이 과대평가되었다, 과대포장되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국 후보자를 위한 82학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사실 본명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모셨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인도 아니고 시사평론가도 아닌데 조국 후보자 이야기하러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직업은 서울과학기대 교수고요.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철학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잡학을 하지만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인입니다. 정말 멋있는데요. 원래 본명은 이진경이 아니죠. 이진경은 이것이 진짜 경제다 이런 책을 써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원래 본명은 박태호인데 그렇죠. 그 87년에 이렇게 가명으로 썼던 게 이제 허명으로 해서 본명을 잃어버렸는데 사실 다른 게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진형으로 지은 게 이진경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진짜 경적이 돼버렸죠.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이진경 아닌데 이러다가 또 뭔가 이러다가 좀 헷갈렸었는데 오늘 설명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복잡한 정치판 이야기, 결국 모든 것은 정치다. 사실 이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태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한데 온 언론이 일제히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장관 후보자니까 당연히 관심은 많겠지만 너무 보도가 넘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 보름 사이에 한 3만 건 정도의 기사가 났다고 누가 정리한 걸 봤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이렇게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요새 청문회 하고 있는데 청문회 하는 줄도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그렇게 핫하게 떴던 반일 관계들, 그러니까 한일 관계, 친일 관계 네. 이런 것들 문제도 다 모든 게 다 묻혀버렸지. 일종의 블랙홀 같은 게 돼버렸는데 사실 이런 현상 자체가 이렇게 사태의 중요한 한 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게 대중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는 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옆에서 누군가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모방을 하면서 그게 전염되고 확산되면서 거대한 집단적인 이렇게 고체라기보다는 액체적인 유동적인 흐름 같은 게 만들어진 현상이고, 네.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이걸 주도할 뿐 아니라 미디어 자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스미디어가 매스가 되어가는, 대중이 되어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이제 중요한 한 면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사실 많이 지적되는 거지만 이게 의혹성 보도들, 그리고 의혹을 달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특혜 혹은 이렇게 위선 이런 것들의 가치 평가를 달아가지고서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인데 의혹만으로 이제 그런 가치 평가들을 하게 만드는 이런 양상의 보도들, 이런 건 사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따른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굉장히 난감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요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 인터넷에서 신상 털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건 전국적인 수준에서 전 언론이 이렇게 그런 신상 털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저는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이렇게 힘들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많은 기사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듯이 보도라기보다는 이제 비판 내지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사실 비난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이 비난성 기사들 밑에서는 이제 누군가 아주 싫다, 이 사람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는 의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의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맘먹고 한 거라기보다는 옆에서 하는 일을 모방하고 그게 전염되고 확산하는 이런 양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지요. 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또 다른 교수님이 나타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처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김근식 교수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국 포장 백날에도 언제고 벗겨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일침을 놓은 것이 계기가 됐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교수님으로서 혹은 82학번 동기
동기로서 이런 식의 그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제 이 조국 후보자랑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편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잘 알고 있었고 같이 이렇게 일을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다른 입장이기는 했지만 잘 아는 편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어서 제가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지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근식 교수가 그 조 후보자가 90년대 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별로 활동한 게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원래 교수님도 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멤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근식 교수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 김근식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저도 좀 봤는데. 네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포장 백날해도 카피 자체가 포장 백날해도 언젠가 벗겨질 날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뽑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조국 후보자는 운동권 핵심 역할을 했듯이 비치는 게 보기 불편하다는 등 아니면 이제 그 학생운동 때 본 적이 없다 그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알기에는 조국 선생은 한 번도 자기가 운동권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원래 본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자기가 이렇게 산업행 사건에 연루돼서 이렇게 징역까지 살았지만 나는 운동권 핵심이었다라는 식으로 자처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기사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자기가 그걸 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 삼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이건 자기 양심껏 한 사람이 그때 젊은 시절 했던 것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갖고 있는 자긍심 같은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건 사실 저도 갖고 있는 거고 다른 분들도 갖고 있는 걸 겁니다.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달라지면 마찬가지로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봤을 뿐인 거고 그렇게 자처한 바가 없고 다만 이제 또 거기다 대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예전에 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런 운동권 제대로 있지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여기 김근식 교수 정치학과 83이던데 저는 정치학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사회학과 82학번인데 운동하면서 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근식 교수가 인용하는 김영환 강철 서신을 의미한 김영환 씨인데 김영환 씨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82학번인데. 네. 그거는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고 조직이 다르면 볼 일이 많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운동권 핵심이 아니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 적이 없다든지 엉터리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하운동이 이렇게 지배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근식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야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종종 어떤 얘기들이 과하게 진행될 때는 그렇게 얘기를 그런 걸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이렇게 비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하여튼 이분이 이제 이 조국 교수와 더불어서 조국 교수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펼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 기사에서도 그랬더군요. 이렇게 조국 교수가 이렇게 어디 나오면 거기 가서 붙겠다라고 했을 때 네. 큰 거물 옆에 붙어가지고서 이제 같이 좀 커보겠다라는 이런 의지 같은 게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이진경 교수님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이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촛불 집회까지 열고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을 시사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일단 아마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가령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이렇게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사들의 경우에 조국 교수 관련된 사태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행동하는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자체를 믿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들의 경우는 그런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이해관계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면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9년에 20대라고 하는 거는 실제 공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은 핵심 키워드를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그런 키워드를 내세웠을 때 상당히 공감을 하고 지지를 했다가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깨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껴서 이런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공정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됐는데 사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클 샌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쉽지 않은 책인데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한 것은 다 공정성과 정의 때문인데 네. 이명박 정부 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제 용산 사태 때 이명박 정부가 2년 이상을 그냥 길거리에 방치를 하고서 이렇게 법적으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꼈던 분노 그런 점에서 공정성은 사회적 공정성,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국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겨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공정성에 관한 얘기는 그 대학생들이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쟤는 쉽게 들어갔대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즉 경쟁에서의 불공정성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거는 사회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공정성의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 주관적 공정 이렇게 좀 분류해 맞겠네요. 개인적이고 뭐 이렇게 경쟁적인 그 공정 혹은 공정. 시장적인 경쟁, 시장에서의 공정성 네. 이런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적인 것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명박 때랑 다를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이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교수들끼리 자녀 입시 관련해서 품앗이 해주는 실상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컨대 학교로 수시로 들어가는 경우에 보통 이제 학종에다가 쓰기 위해서라도 우린 이런 식의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특히 교수님의 자제분들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실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종류의 문화라는 게 존재한다.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있는 대학에서 제가 있는 과는 이제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냥 교양학부라서 그냥 강의만 하기 때문에 학생을 선발하는 일을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도 이제 별로 그런 분들이 없어서 사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 품앗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그런 종류의 품앗이 논문에 제일 저자를 누구 등록시키고 혹은 이제 저자 이름 올려주고 하는 그런 품앗이는 사실 학계에서는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연명해서 글을 쓰는 이과 계통에서는 굉장히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부모가 누구한테 올려주는 이런 범죄적인 행위들이나 봤지 그거 아닌 차원에서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더 진짜 놀랬던 거는 그게 이 조 후보자 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그거 가지고 비판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같은 잡지에 두 개의 논문을 제일 저자와 무슨 공동 저자로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놀랬는데, 그분 얘기가, 이거는 원래 지도하는 교사랑 같이 쓰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잡지라는 겁니다. 전 그걸 보고 더 놀랐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지도교사랑 이렇게 무슨 대단한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서 이런 식의 논문을 쓰는 걸 이런 게 합법적으로 그런 학회도 있고 그런 잡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나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들을 논문 저자로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예 체제화되어 있구나라는 거였고 이렇게 체제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거기에 그대로 물려 들어가는 일이었었고 만약 거의 뒤져봤으면 많은 그런 얘기들 이렇게 나옵니다만 서울대나 고대 시위한다고 모였던 학생들 가운데에도 그냥 명문대학의 경우엔 다들 아마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난감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조 교수 딸이 이렇게 그렇게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전 차라리 그것은 문제가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이니까 그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법을 어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기 때문에 수가 적을 거고 그다음에 불법이니까 법에 의해서 그걸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합법적인 경로가 있다는 뜻인데 합법적이라는 것은 법이 그런 경로를 통과하는 특혜들을 보호하고 조장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대대적인 거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건데 이런 경로가 이렇게 광범하게 존재하는 한 특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도화되는 거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대미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좀 개선점을 찾아보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예. 이런 얘기 좀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조국 교수 문제가 진영 다툼의 상징처럼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 갈등이 이것 때문에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우려도 사실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좀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조국 편이냐 조국 반대자냐 저도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또 조국 지지자잖아라는 것을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얘기를 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입막음을 하는데 네. 사실 한국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진영 다툼이다라는 말에 상당히 이렇게 묘한 그게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이렇게 조국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들이 일어났을 때 한 열흘 정도까지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서 저는 사실 개인적인 친구인데도 하고서 그냥 놀라고서 계속 기사만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봤던 기사 대부분이 진영 논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기사는 있었는데 실제로 조국 교수를 옹호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전부 다 비난하고 그런 특혜와 이 미선을 비난하는 기사들만 쭉 양산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어떤 진영이 있었나. 사실 거기엔 진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문제였던 것은 진영 없이 모든 언론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사태가 끔찍한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자살까지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진영 다툼으로 진행됐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영 다툼이 진행 다툼으로 진행되게 된 것은 그런 언론들이 공세가 계속 10여일간 지속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거의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SNS를 통해 가지고서 해명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퍼져갔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SNS로 진행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영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진영 다툼이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좀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